와. 오케이.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는 이제 6개 다 맞은 친구가 2명이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간 시간은 한 9분 조금 안 되게 들어갑니다. 9분 조금 안 되게. 6개 맞은 친구가 2명. 다 시간 거의 딱 맞춰서 풀었어요. 살짝 한 30초 정도 빨리 푼 친구랑 아슬아슬하게 세입된 친구. 그 다음에는 5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고요. 6번 하나 못 풀었어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2번과 6번.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2명이 다 3번, 5번, 6번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6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도 그냥 2명 그대로 남았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대로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전원이 나머지 다 3개 맞았어요. 그래서 원래 2번, 6번 틀렸던 친구는 아쉽게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 6번 중에서 3번 고쳐가지고 5번, 6번 남은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번 고쳐서 이제 3번, 6번 남은 친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 제일 문제가 돼요. 이 6번은 지난 시간에 그죠? 안 하고 넘어갔죠? 그 숙제에서도 사실 빼기는 했어요. 우리 숙제 마지막 문제 416번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문제를 이제 셀에서 푼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풀었을 텐데 내가 숙제에서는 뺀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은 안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많이 틀리게 됐어요. 그럼 왜 숙제 안 내놓고 집어넣냐? 라고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마지막에 딱 끝날 때 얘기한 게 그거야. 이 문제는 지금 풀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번 틀리고 설명하겠다 라고 해서 6번이 원래 틀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맞은 게. 자, 그리고 굉장히 의외죠. 2번을 틀렸어요. 3번이 맞았는데 3번이 어려운 거고 2번이 쉬운 거죠. 2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3번이에요. 근데 2번을 틀렸다.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 6번 이거는 좀 정상적이에요. 정상? 아니 정상,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요게 그나마 조금 많이 틀릴 거라고 내가 예상했었던 문제에 틀린 겁니다. 5번, 6번 이거 좀 아쉽죠? 6번은 좀 그러려니 했는데 5번 사실 5번이 디귿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디귿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게 있는데 그 디귿이 사실상 2번에 관련된 내용하고도 연관관계가 커요. 거기에 독립이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2번, 3번, 5번, 6번만 후딱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곱셈 정리 라고 한다면 그쵸? 우리는 곱사건의 확률은 만약에 선행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B 확률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B가 먼저인 경우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P, A, 바 B. 그죠? B가 조건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A 확률을 구해라 라고 들어가지는 거고요. 이 곱셈 정리가 발현되는 2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요 A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A 확률.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 상에서 전 사건이 있고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어요. B가 만약에 먼저 진행되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치 1번 문제에서 유찬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연서가 뽑듯이 유찬이가 뽑는 게 지금 B 사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유찬이가 뽑은 상태에서 당첨제비를 뽑은 상태에서 연서가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와 유찬이가 못 뽑는 상태에서 연서가 뽑는 경우 그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 결국에는 A의 확률은 유찬이가 뽑으면서 연서가 뽑는 경우와 유찬이가 못 뽑으면서 연서가 뽑는 걸로 합쳐볼 수 있다. 그죠? 이게 지금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게 1번 문제, 여기 1번 문제. 여기 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뭐예요?
연서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유찬이가 뽑았을 확률을 구하라. 에 관련된 얘기야.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PA분의 PB 교집합 A인데 문제는 PA가 위에 있는 걸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문제. 그쵸? 그래서 PB 교집합 A 플러스 PBA 어집합 교집합 A 분의 PB 교집합 A. 이게 지금 3번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3번 문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얘기인데 독립과 종속은 결국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뭐예요? 곱사건이 확률곱과 똑같은지를 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요게 성립되면은 독립, 요게 성립 안 하면은 종속. 요게 왜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원래 곱셈 정리에는 뒤에 다 A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데 독립이니까 A가 되건 말건 상관이 없이 B가 성립할 확률이 일정한 거예요. A가 되든 말든 B 확률이 일정하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쵸? P, A 바 B가 P, A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판단은 이거보다는 이게 쉽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갑니다. 요게 지금 4번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5번 문제이기도 해요. 5번 문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 관련된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온 거 있었죠? 독립사건의 확률. 그렇죠? 독립사건의 확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독립사건의 확률인데 독립사건 그냥 영향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 다른 팀이 뭐 지들끼리 이고 지고 상관없이 얘네가 이기고 지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쵸? 그 마라톤을 뛰는 두 선수 A, B가 있다고 친다면 A가 완주할 확률이 3분의 1, B가 완주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A가 완주하면서 B가 완주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A랑 B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A가 완주를 한다고 B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A랑 B가 굉장히 친해요. A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하니까 B가 지나가다가 야 알았어 같이 그만둬 막 이런 거 아니면 독립적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둘의 확률 곱으로 봐도 되는구나. 그쵸? 이게 그냥 독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독립인 것들에 관련된 확률 구하는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 이 6번 문제는 독립사건의 확률인 건 맞는데 독립보다 딴 게 중요하죠. 토너먼트.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얘는 독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독립사건의 확률은 이 독립의 판단 조건을 끌고 와서 가는 이제 확장,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항 번호를 다시 한번 본다면 1번 문제가 지금 얘고요. 2번 문제가 얘고요. 3번 문제가 얘고요. 4번과 5번이 요 문제고요. 6번 문제가 지금 독립사건의 확률. 딱 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딱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H고등학교 축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K고등학교 축구팀의 출전 여부에 따라 달라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렇대요. 자, 그러면 H팀이 우승할 확률은 K고등학교가 출전한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승률이 지금 40%래요. 그죠? K고등학교가 출전하는 경우에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전하지 않은 경우만 놓고 봤을 때 H고등학교 우승할 확률은 60%래요. 그러니까 그쵸? 우승할 확률이 엄청 높은데 K가 있냐 없냐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때 K고등학교가 출전할 확률이 지금 40%. 출전 안 하는 거는 어차피 그냥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때 40%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돼. K고등학교가 출전하는 확률이 지금 0.3이네요. 미안해, 잘못 썼네. 자, 그때 H고등학교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달라. 한마디로 H고등학교가 우승할 확률은 K가 출전한 경우의 확률과 K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의 우승할 확률 두 개의 합으로 그냥 나눠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K가 출전하면서 H가 우승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K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H가 우승할 확률로 구분할 수 있겠고, 자, 얘는 다시 한번 K가 출전할 확률과 K가 출전했을 때 H가 우승할 확률 더하기 K가 출전하지 않았을 확률에다가 K가 출전 안 하면서 안 했을 때 H가 우승할 확률 두 개로 좀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지금 0.3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출전한 경우에 H 우승하는 게 0.4 그 다음에 K가 출전 안 할 확률이 지금 0.7 그리고 출전 안 했을 때 우승 확률이 0.6 그러니까 0.12에다가 0.42가 들어가니까 그죠? 54% 확률로 우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보면은 아니 아무리 낮아도 0.4, 40%고 아무리 높아도 60%죠. 그럼 0.4랑 0.6 사이에 있는 2번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아니 출전을 해도 40%고 출전을 안 해도 60%면 아니 그 사이에 있겠죠. 그죠? 그 사이에. 근데 1번은 지금 12%예요. 아니 그렇게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3번부터 4번, 5번이 다 60%를 넘어가요. 그쵸? 아니 최대치보다도 더 높아요. 2번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이거는 약간 조금 찍기 느낌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자, 그래서 0.4, 0.6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비등비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3번은 그래도 조금 더 어렵죠? 전체 회원이 60%래요. 남성의 확률이 60%다. 그 다음에 남성의 50%가 그죠? 남성 중에서 기혼인 사람이 지금 50%래요. 자,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기혼인 사람이 40%래요. 그쵸? 이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문인지 곱사건인지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산학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아낸 사람이 기혼일 때 그 사람이 여성인 확률을 구해라.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이게 없어요. 솔직히 얘만 잘 알아도 돼요. 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준 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그냥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조건부 확률 당연히 우리는 기혼일 확률 분의 여성이면서 기혼일 확률 계산해 주는 걸로 가면 되는 거고, 이때 기혼인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럼 기혼인 걸 찾아야죠. 그럼 어떻게 찾아요? 남자면서 기혼인 거랑 여자면서 기혼인 걸로 그냥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뭐 남자면서 기혼인 거랑 여자면서 기혼인 걸로 구분해 주면 되겠고, 그때 우리는 남자 여자 기준으로 기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자일 확률에다가 여자 중에서만 기혼일 확률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여성일 확률이 40%. 그 다음에 그때 여자 중에서 기혼일 확률이 40%. 그럼 여기는 남자 기혼. 그럼 남자일 확률에다가 남자 기혼인 거.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이거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100 빼주면 6, 5, 30. 얘는 16. 얘는 16. 뭐야? 46분의 16. 그래서 23분의 8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이게 표로 한번 놓고 볼게요. 표로. 사실 뭐 큰 필요는 없겠지만 미안. 남성, 여성, 기혼, 미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남성이 전체 60%래요. 그럼 여성이 40%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남자 중에서만 절반이 기혼이래요. 남자들 중에서 절반이 기혼이래요. 그럼 30%가 기혼이겠죠? 그러면 30%는 미혼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40% 중에서 기혼인 사람이 40%예요. 이 중에서 기혼이 40%래요. 16%겠죠? 그럼 24%, 전체 24%가 미혼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기혼들 중에서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기혼들 중에서 여자 비율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46분의 16이에요. 괜찮네? 괜찮을까? 그죠?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표로 만들어서 봐도. 그러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쉬워서 그래요. 근데 뭐 꼭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식을 막 외워서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해서 들어가주면 돼요. 의미를. 자, 그 다음에 5번도 잠깐만 볼게요. 자, 5번은 독립이래요.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은 확률 곱과 똑같습니다. 확률 곱과 똑같고요. 자, 기억. PA 6건, B의 확률은 1 빼기 PA와 같냐. 자, 근데 이거 기억날까요?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요.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쓰이죠? 괜찮나? 그렇죠? 아니 왜냐면 AB가 독립이라는 건 B가 성립하든 안 하든 A 확률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성립을 안 해도 B 확률은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P, A 여집합과 B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아니 B가 성립하고 말과 상관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A 6건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1-P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건부로 또 다 찢어서 볼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찢어서 봐도 돼요. 찢어서 봐도 되는데 직관력을 높이려면 이걸 바로 보는 게 좋습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와! 깨졌다. 또 깨질 것 같아. 망했어. 자, 니은도 한번 볼게요. 니은. 얘는 A 합사건 B의 확률은 PA 플러스 PB냐. 이거는 지금 덧셈 정의죠. 이거는 곱사건 확률이랑은 상관이 없는 애예요. 얘는 A 확률, B의 확률에서 곱사건 확률 한번 빼는 건데 지금 얘는 그냥 PA 곱하기 PB예요. 이게 없어야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빵 되는 건 배반 사건이지 독립이랑 상관이 없어요. 괜찮나요?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니은은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볼게요. PB의 확률 PA 곱하기 PB 더하기 PA 6건 B의 확률 B냐 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놓고 본다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곱사건 확률로 봐도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사건 확률로 봐도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당연히 얘 둘 더하면 뭐예요? 이거죠, PB. 그게 아까 2번이었으니까. 그죠? 괜찮죠? 독립이라서 추가로 더 성립하는 것 뿐입니다. 얘는 원래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디귿. 자, 그 다음에 대망의 6번. 대망 6번. 크게 망했어요. 자, 6번.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7개,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축구 대회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부전적으로 먼저 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본과 시합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일본과 시합한다면은 케이스가 둘로 나뉘죠. 첫 번째, 일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준결승에서 만나고요. 일본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결승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날 수 있는 거지 만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래. 이렇게 볼게요. 자, 이 한국과 일본이 만날 확률은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과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찢어서 가도 되는데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케이스 그냥 구분해서 갈 거예요. 첫 번째,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 그럼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은 일단 팀들을 배치해야 돼요. 배치해야 되는데 일본이 여기 들어갈 확률은 6개 중에 2개죠. 6분의 2예요. 그쵸? 6분의 2.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일본이 이겨야 만나요. 일본이 지면 또 못 만나요. 그래서 일본이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이게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이에요. 그렇죠? 일단 준결승에 올라가도록 일본이 여기에 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치된 경우의 한정에서만 만날 확률을 보는 거예요. 괜찮죠? 거기다가 더하는 거잖아요. 뭘로? 두 번째,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 그럼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면 일단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게 일본이 먼저 배치가 돼야 되는데 3분의 1의 확률로 준결승, 3분의 2의 확률로 결승이에요. 6개 중에서 4개잖아요. 그쵸? 다른 팀은 안 봐요? 안 봐요. 어차피 그냥 일본만 확률 구하는 거고 나머지는 랜덤 배치해도 되니까 100%예요. 나머지는. 괜찮죠? 어떻게 돼도 되니까. 그러면 6분의 4의 확률로 여기 있고 문제는 뭐예요? 일본이 여기 들어가 있다 라고 친다면 둘 다 결승을 올라가야 만나는 거예요. 둘 다 결승을 올라가야 만납니다.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게 배치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된 자리 안에서 만나는 것도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본은 몇 번 이겨야 돼? 한 번 이기고 2번 이겨야 돼요. 근데 매번 이길 확률이 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다 독립적인 거. 그래서 얘는 독립사건의 확률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사실 독립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토너먼트가 문제인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뿐. 자, 어쨌거나 일본은 2번 이겨야 결승전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결승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이미 부전승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이기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결승전으로 올라갈 확률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준결승 배치 확률 6분의 1,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 2분의 1, 결승전에 배치될 확률 3분의 2,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 8분의 1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주는 게 답이다. 괜찮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6분의 1 더하기 8분의 4, 2분의 12분의 1이네요. 그렇죠? 12분의 1. 그래서 12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12분의 3. 그래서 답이 그냥 4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지난번에 이걸 못했어요. 지난번에. 자, 그러면은 오늘 유형 11, 12 나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늘 이거 나가고 통계를 나가는데 아마 일요일날 거의 첫 단원을 아니다, 그 가봐야 알겠다. 첫 단원이 거의 끝나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네요. 자, 조건부 확률 정리해보니까 뭐 어때요? 뭐 없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이거 조건부 확률 자체가 나오는 게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밖에 없죠. 조건부 확률. 그럼 곱셈 정리는? 당연히 그냥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유형 2개네. 그냥 당연히 끌고 내려온 거예요. 괜찮죠? 이게 없어요. 그냥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요게 변형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 딱 독립 하나만 조금 헷갈려요. 독립 하나만. 근데 독립이 종속보다 쉬운 거예요. 종속은 따로 판단 안 하죠. 왜냐면 이것만 독립으로 보니까. 그러면 종속은 어떻게 계산해요? 종속은 그냥 곱셈 정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종속 계산을. 괜찮죠? 그러면 독립은 왜 이렇게 어렵지? 독립이 더 쉬운 거라면서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종속은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다 줘야 돼요. 다 주니까 다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독립은 진짜로 식이 줄어들어요. 진짜로 조금만 알아도 다 풀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내고 그리고 나서 빨리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독립 자체가. 원래 종속보다 더 쉬운 거예요, 독립이. 근데 캐치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독립인지 아닌지. 자, 그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조건부 확률은 끝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이항 정리 같은 느낌이에요. 정리해놓고 나면 진짜 별게 없어요. 뭐 없어요. 아니, 이항 정리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전개할 줄만 알면 되지 않아요? 이항 계속 뽑을 줄만 알면 되죠. 미안. 그죠? 아닌가? 그죠? 정리하면 할 게 없어요. 조건부 확률도 싹 다 정리해놓고 나면은 그냥 조건부 확률 하나, 여기서 나온 곱셈 정리 하나, 독립의 판단 조건, 독립 시행의 확률. 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요. 근데 그마저도 요거랑 요것만으로 끝난다 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독립 시행의 확률로 한번 가봅시다. 자,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독립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뭐 확률적 행위를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주사위 굴리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행에 독립이 왜 붙는 거야? 그럼 독립 시행은 뭐야? 쉽게 말하면은 매번 진행할 때마다 이전 결과들의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행위할 수 있으면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걸 시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서로 간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은 독립 시행은 동일한 시행 반복이에요. 동일한 시행 반복. 똑같은 걸 그냥 반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 주머니 안에 당첨제비가 2개 있고 꽝이 8개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내가 하나씩 2번 뽑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첫 번째 뽑은 게 당첨을 뽑았어요. 당첨을 뽑았으면은 10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당첨 뽑을 확률이 어때요? 처음과 같아요? 하나 뽑았다 그러면 안 같죠? 얘 하나 뽑아놓으면은 9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이전 시행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예요. 이런 건 독립 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를 복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복원. 비복원들은 항상 종속적인 관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복원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놔요. 그러면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2죠. 확인했어. 다시 넣어놔요. 두 번째 또 해요. 확률 바뀌어요? 안 바뀌죠? 괜찮아요?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와! 요거요. 두 번째 시행.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덥지? 너무 덥지? 안 덥나? 안 덥나? 난 더운데. 나만 덥나? 일단 꺼놓게 잠깐.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이번 주 최저 기온이 제일 높을 때가 0도던데? 영하를 안 내려가는 때도 있어요. 와, 따뜻하다. 자, 아무튼 얘는 복원. 요런 것들이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시를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방금 본 것처럼 똑같은 시행만 계속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똑같은 시행 반복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동전을 5번 100원짜리 동전을 5번 던졌어요. 5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솔직히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똑같은 동전을 그냥 5번 던지니까 1번, 2번, 3번, 4번, 5. 그러면은 앞면 나올 확률이 매번 시행할 때마다 어때요? 확률이 다 똑같아요. 괜찮죠? 다 2분의 1이잖아요. 매번 성공 확률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5 돼 있는 상태에서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앞, 뒤 나오거나 앞이 나오거나 앞이 나오거나 앞이 나오거나 뭔가 좀 이상한데? 미안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나오는 확률들이 다 어때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뒷면만 또 3번 나오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얘도 어때요? 앞면 2번 나오면 뒷면 또 3번이에요. 얘도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뭐야?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예요? 앞면 2번 나오고 뒷면 3번 나오는데 그런 게 총 몇 번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이죠. 이게 왜 10번이에요? 이게 왜 10번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자, 이게 왜 10번이냐면 5번 시행 중에서 2번 자리 뽑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5 코미네이션 2라서 그래요. 괜찮네? 어차피 5번 시행 중에서 2번의 앞면이 언제 나오는지가 결국 경우의 수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만큼 실제로 뽑는 행위까지 들어가 주면 이제 확률이 되는 거. 괜찮죠?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5제곱이죠? 그 중에서 앞면 2번 나온다. 그냥 5C인데? 그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얘랑 달라요? 똑같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가도 얘는 2분의 1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형태? 이거에 2번, 3번 나올 확률. 괜찮네? 이항 정리랑 연결됩니다. 이항 정리랑. 그래서 이항 정리가 독립시행의 확률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지고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다음 단원 통계에서 이항분포로 확장해서 들어가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항분포가 마지막 최종 보스예요. 근데 얘를 잘하려면은 얘를 잘해야 돼요.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이항 정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괜찮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5번 시행하잖아요. 얘가 성공 확률이고요. 얘가 실패 확률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어차피 합치면 1 나옵니다. 이거를 총 몇 번 시행? n번 시행했을 때 얘가 몇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항 정리랑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항 정리인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딱 이렇게 제약 조건이 따로 없을 때는 이항 정리의 일부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동전 5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단 5번째는 무조건 앞면인 경우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4C1이에요. 4C1. 그렇죠? 5C1이 5C2가 아니고
맨 마지막이 무조건 앞면인 경우만으로도 보는 거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따로 없을 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뿐.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독립식의 확률은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n번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때 몇 번 성공했냐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몇 번 실패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417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417번.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뭐지? 얘는 한 번 성공할 확률, 2번 성공할 확률, 3번 성공할 확률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던지는 거 성공 5분의 4. 그 다음엔 다 실패하면 돼요. 잠깐만. 첫 번째가 실패하고, 두 번째가 성공하고, 세 번째가 실패하는 경우.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다 더해주면 돼요. 그쵸?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세 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하는데, 성공이 한 번이고요. 실패가 두 번인 경우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총 3번 진행한 상태에서 한 번 성공, 2번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자체가 3번 중에 한 번 성공하고 2번 실패랑 똑같은 거니까 괜찮나요? 그쵸? 일일이 다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성공, 1번 실패. 5분의 4의 제곱, 5분의 1의 1제곱. 3번 성공, 빵번 실패. 그럼 3번 중에 3번 다 성공하고 빵번 실패. 이렇게 들어가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하러 이렇게 해요? 어차피 전체 확률, 빵번 3번까지 하면 이 전체 확률이 1의 세제곱, 1이잖아요. 1에서 3번 실패하는 걸 보면 되죠. 3번 중에 3번 다. 빵번 다 성공해서 3번 다 실패하는 거. 이것만 빼주면 되죠. 그렇죠. 이걸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내가 설명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냥 독립사건의 확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독립들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125분의 11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19번 한번 풀어볼게요. 419번. 자, 헷갈리면 417번 한번 더 보고요. 괜찮으면 419번으로 갑시다. 성공 확률이 그러면 10분의 1이겠죠? 10병 중에서 한 병의 비율로 한 병 더가 나오니까. 자, 꼭 이항 정리랑 안 엮어도 됩니다. 그냥 일일이 계산해도 돼요. 진짜로. 오히려 일일이 계산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항 정리랑 관련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아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면은 매 시행마다 한 병 더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3병을 구입했는데 한 병의 음료수를 추가로 받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일단 3번 중에 한 번은 한 병 더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한 병 더가 한 번, 한 병 더가 아닌 게 2번이야. 한 번, 2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병 더와 한 병 더가 아닌 게 2번 나와야 되는데 총 3번 시행 중에서 고르니까 셋 중에 한 병 더가 나올 자리를 골라주면 돼요. 그쵸? 31이 될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한 병 더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 한 병 더가 안 나올 확률이 10분의 9, 총 3번 시행. 그러면 한 병 더가 한 번, 한 병 더가 아닌 게 2번 나오니까 31에다가 10분의 1제곱, 10분의 9의 2제곱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분모가 10의 4제곱이지? 그쵸? 여기서 좀 충격 먹어야 되는데 원래 왜 분모가 10의 4제곱이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10의 3제곱인데 왜냐면 그 한 병 더 받은 그 음료도 또 한 병 더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로 받은 것도. 그 4번째 받은 한 병 더 받은 그거는 또 실패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3병 뽑아서 한 병 더 한 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병 받았잖아요. 추가로 받은 그 한 병이 한 병 더가 또 나오면 10분의 1 확률로 한 병 더가 또 나오면 한 병을 받은 게 아니고 2병을 받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한정 많이 받을 수도 있나? 있죠. 확률이 엄청 낮아서 그렇지. 영원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병 더로 또 받았는데 한 병 더가 또 있어. 한 병 더가 또 있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받은 애는 한 병 더가 안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420번으로 갈게요. 이 420번은 별이 100만 개예요. 100만 개? 1000개만 할게요. 1000개만. 1000개만. 내신에서 출제 확률이 꽤 많이 높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조건부 확률 자체가 출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럼 왜 별을 1000개나 주냐? 저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는 진짜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커요. 뭐 지금 한번 풀어보면 알 텐데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맥을 잘 뚫고 있다 그러면은 되게 쉽게 뚫려요. 진짜로. 되게 쉬운 문제로 끝날 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집니다. 어쨌거나 아까 답은 7이에요.
자, 지금 내가 예상한 풀이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3명 됩니다. 3명은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5명이에요.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오케이. 그쵸?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오케이예요. 그죠? 1차 떨어진 사람만 2차를 봅니다. 그 합친 게 3명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차에서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자, 최종적으로 3명이면 되는 건데 맨 처음에 1차에서 5명이 다 붙어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1차는 아무리 많이 붙어도 3명 붙어야 돼요. 그럼 1차에서 3명 합격하면 남은 2명이 2차를 보는데 2차에서 빵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1차에서 2명 붙으면은 3명이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1명만 2차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1명 붙으면은 2차 시험 2명, 1차 시험에서 빵명이면은 2차 시험 3명.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주 가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우주 가는 케이스입니다. 왜? 맨 처음에 1차에서 3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 1차 시험에서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5번 중에서 3번이 4분의 1이고 4분의 3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2명이 응시를 해요. 2차는 2명만 응시를 해요. 그럼 그 2명 중에 빵명이 붙는 거야. 2명 중에 빵명. 그럼 2명 중에 빵명인데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둘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고배 법칙으로 가요. 괜찮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5명 중에 2명이 합격하고 3명이 떨어지고요. 그럼 이번에는 3명이 응시합니다. 3명 응시자 중 1명이 붙고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4개를 다 구해서 다 더한다. 이제 우주 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주 간다라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대로 계산하면 답은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분모가 다 4의 5제곱으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분모가 3의 제곱이고요. 여긴 분모가 3의 세제곱이고요. 분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인지를 생각을 해봐요. 왜 매 시행마다 성공 확률이 일정한지를 생각해봐요. 자, 학생 1명마다 졸업할 확률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게 독립인 거예요. 뭐가 독립인지를 생각해봐요. 동전을 한 번씩 5번 던지는 거나 동전을 5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학생 5명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졸업 확률을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 그냥 1명만 졸업할 확률을 구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명만 한번 볼게요. 1명 기준으로 졸업 확률. 이게 성공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에다가 1차 시험 떨어지고 2차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 그럼 이건데? 아까 이거 비스름하게 풀이가 들어간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다가 좀 지워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한 명이 1차에서 붙을지 2차에서 붙을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졸업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걸 5번 하는 거예요. 5명. 그럼 매 시행마다 성공 확률이 2분의 1로 일정한 거예요. 괜찮죠? 3명만 붙으면 돼요. 한번 마저 정리해 봅시다. 자, 90m.
그죠? 그래서 얘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총 5번 시행 중에서 3번 성공, 2번 실패할 확률로 계산해줘도 됩니다. 그쵸? 이 개수구하기랑 똑같아요. 그쵸? 개수구하기랑.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 32분의 5시 30. 그래서 답이 16분의 5로 그냥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유형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왜 독립시행의 확률 1번, 2번으로 구분을 하냐면 유형 11번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완전 요 모양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애들이 기본 베이스고요. 유형 12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조건 깔려 있는 거. 421번. 자, 요 문제만 하더라도 어떠냐?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한대요. 근데 이게 7판 4선승제잖아요. 승승승승 하면 그냥 4번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은 이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좀 해가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우승팀이 마지막으로 이겨야 돼요. 마지막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직접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421번. 자, 7판 4선승제인데 6번째 경기가 끝나야 돼요. 우승팀이 나오면서. A가 우승할지 B가 우승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둘 다 봐야 돼요. 뭐 A가 우승할 확률이나 B가 우승할 확률은 똑같겠죠.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랬으니까 이 한 번 붙을 때마다 승률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A가 우승할 확률만 구해서 그냥 2배 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6번째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B가 이겼는데 A가 우승한 걸로 끝나면은 안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2개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A가 우승하는 경우, 두 번째 B가 우승하는 경우.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A가 우승할 확률에 2배로 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만 경기를 하는데 무조건 A가 마지막에 이겨야 돼요. 그렇죠? A가 마지막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때요? 이거 다 일일이 해야 되나? 그럼 A가 4번 이겨야 되네? 그럼 B가
두 번 지고 A가 4번 이기는 경우 B가 이렇게 이기고 B가 이렇게 이기고 B가 이렇게 이기고 B가 이렇게 이기고 아 이건 안 되지. B가 이렇게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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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지금 몇 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A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10번이지? 이게 왜 10번이죠? 얘는 A로 결정됐잖아요. 여기에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기는 게 랜덤하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 중에서 A가 이기는 3자리를 고르는 경우 아니면 B가 이기는 2자리를 고르는 경우 그래서 10가지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마지막에 이기고 끝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5번만 이항정리처럼 계산해주고 6번째는 그냥 2분의 1만 해주면 돼요. A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몇 번? 총 2번. 그렇죠. 2가지.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이거 맞는데 왜 답이 안 나왔지? 맞잖아. 이거 맞는데? 그럼 16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답이야. 그래요? 오케이. 근데 매번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적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맞았어. 근데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아니지. 6번째 A가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 한 번 더 하고 곱하기 2분의 1 한 번 더 진행해주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는 성공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이길 확률 2분의 1, 질 확률 2분의 1. 총 5번 가지고 보는 거예요. 5번 가지고 3번 이기고 2번 지는 그 상황이에요. 5시3, 2분의 1 3번 이기고 2분의 1 2번 지고. 그러니까 이게 5번째 경기까지의 확률이에요. 5번째 경기까지 확률. 5번째 경기까지 3번 이기고 2번 질 확률. 그리고 6번째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6번째는. 근데 그거는 A가 우승할 확률이고 이거는 그럼 B가 우승할 확률은 똑같죠? 여기서 한 번 더 더해주면 돼요. 2를 곱해도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답은 32분의 10. 그래서 답이 16분의 5로 그냥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경우의 수로 가도 돼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요? A가 마지막에 이기네? 그럼 여기는 A, B. 그쵸? 잠깐만.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려고 하면 끔찍한데? 와, 이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면 진짜 끔찍하네요.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4번째 끝날 경우의 수, 5번째 끝날 경우의 수, 6번째 끝날 경우의 수, 7번째 끝날 경우의 수 다 구해줘야 돼요. 그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고 분자는 500, 300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로 가면 진짜 우주 갑니다. 진짜로.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미안해. 자, 그러면은
저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쉬었다가 통계로 갈게요. 423번 한번 가봅시다. 아, 이게 425번, 426번 이것도 좀 특히 426번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중요도로 놓고 보면은 423이 그나마 제일 중요해서 요것만 하고 더하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하네요. 요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거 3번 시행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약을 이미 5개 받아놓은 상태예요. 5개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5건이 각각 취소하는 경우와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확률 자체가 성공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은 시행은 총 5번입니다. 예약 건수마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은 취소를 한 번 이하로 할 확률이에요. 취소를 한 건만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한 번도 안 하거나 그럼 방이 부족합니다. 자, 경우의 수 고려해야 됩니다. A, B, C, D, E 5명이 예약을 한 거라서 취소를 A가 취소한 경우, B가 취소한 경우, C가 취소한 경우 이런 걸 좀 구분해서 가야 돼요. 그 계산만 하면 답인데. 왜 이렇게 답이 안 나? 오케이. 취소했는지 한 명 골라줘야 돼. 얘는 한 건이 맞아요.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풀이는 거의 다 똑같아져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취소할 확률과 취소 안 할 확률 합쳐서 총 5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죠. 100%. 이거 전개하면 그냥 전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5번 취소. 5번 취소? 빵번 안 취소. 그죠? 요런 거. 그죠? 그럼 기껏 5명 예약 받았는데 다 취소. 우울할 것 같은데. 미안해. 자, 아무튼 4번 취소, 1번 안 취소, 3번, 2번, 2번, 3번, 1번, 4번, 빵번 5번. 이거 다 합치기 확률 100% 1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죠. 이항 정리하듯이.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만 취소하는 경우랑 빵번 취소하는 경우들이 지금 방이 모자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은 5번 중에서 한 번만 취소하고요. 4번은 안 취소가 되겠고, 요거는 5번 중에서 빵번이 취소, 안 취소가 5번.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의 5제곱 243분의 16이 5배 80, 2의 5제곱 32. 그래서 243분의
11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통계로 갈게요. 와, 고생했어. 4단원까지 끝났어. 이야.